네, 지금 이제 투표 국민의힘 방법에 대하여 입장에서는 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참석은 먼저 명패와 하지만 투표용지를 받은 일단 후 전체 투표 당론은 용지의 부결이다라는 가부에 입장을 보였고요. 한글이나 지금 한자로 박찬대 가 원내대표의 또는 이 구를 기재하면 법률안, 됩니다. 탄핵 소추안에 가 대한 또는 구 제안 이외의 설명을 문자나 들은 기호를 이후에 표시하면 투표가 유효 시작되기 전에 처리됩니다. 벌써 많은 투표 용지에 의원들이 어떠한 투표를 표시도 위해서 하지 않을 줄을 경우 서고 있는 기권으로 모습입니다. 처리됨을 총 유념해 300명의 주시기 의원들이 바랍니다. 만약 이상으로 전체 다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하게 투표를 된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상당히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표 인원도 아까 설정한 거잖아요. 의원들의 간표 의원도 현재 설정을 했고 저 의원들이 모두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표를 하게 되는데 개표를 할 때 두 가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 명패 의원들이 이제 명패를 받고 가서 그 명패에 맞춰 한 표씩을 받게 되거든요. 명패수와 투표수가 동일해야 이제 정확한 투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명패를 주고 이제 투표 용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지금 뭐 권성동 의원이 가장 네. 앞에 서서 명패를 받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은 부결이지만 표결에는 참석하겠다라는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두 번째로 권성동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화면에 보일 것 같은데요. 네, 화면에 지금 보이죠? 네, 지난 투표 때와는 좀 다르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투표 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이제 자리에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 설명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상당히 긴 이제 제안 설명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도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20분 정도 제안 설명을 하고 지금 이제 4시 5분쯤에 시작한 본회의가 4시 30분이 되면서 표결이 시작됐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습 바로 그 뒤에는 김기현 전 대표의 모습도 화면에 보였고요. 지금은 이제 조총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뭐 투표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이번 표결에 어느 정도 이탈표를 좀 예상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7분, 또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익명으로 밝힌 의원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대략 한 7, 8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불참 당론 여부와 상관없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미리 밝힌 의원이 한 20몇 분, 한 23분에서 25분. 그다음에 지난번에 상설특검에 찬성표 던진 의원이 22분, 기권표 14분. 그다음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태호 의원, 친한계 지원을 받은 김태호 의원을 지지한 표가 34표. 대략 흐름으로 보면 25표에서 30표 정도가 적극적인 참여 내지는 투표 의향을 밝힌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공언을 했기 때문에 당내 친한동훈계가 20명 정도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20명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는가,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20명 정도의 이탈표를 예상을 해주셨고요.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신지. 제가 보기에는 20표보다는 좀 적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명확하게 찬성 입장을 밝힌 게 7명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의 의중을 알 수 있는 내용은 그냥 전해지는 것밖에는 사실은 없고 실제 당 내부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좀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어름어름 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분은 찬성 표결을 할 것 같다라는 정도의 또 이렇게 모아봤을 때 한 15, 17 이 정도를 예상하는 의견들을 제가 들었는데 실제 12월 12일 날 대통령의 2차 담화 이후에 저는 이제 한편으로 보기에는 대통령이 저렇게 입장을 밝히면 탄핵 절차를 받아들이겠다. 그 표현은 뭐 이제 끝까지 싸우겠다는 식으로 하긴 했지만 법적 대응을 표시하면서 입장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택하는데 좀 마음의 부담을 좀 덜어준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뭐 가결 투표를 하고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를 지켜보고 그래놓고 이제 어쨌든 워낙 국민들이 탄핵 찬성 여론이 높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수가 오히려 찬성하는 것이 향후에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그나마의 기회를 받는데 유리한 판단을 한다고 하면 많아질 거라고 봤는데 오늘 직전까지도 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네.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 그걸 얘기하는 분들이 7명에서 크게 늘지는 않는 아,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네. 20명 이상 뭐 한동훈 대표와 같이 뜻을 해서 뭐 친한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라고 해서 예. 한동훈 대표가 명시적으로 탄핵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음. 그것을 표결로 그대로 다 드러날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서 저는 20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나경원 의원의 투표 모습도 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투표를 시작을 하면서 투표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속 또 본회의장을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여 표냐 아니면 20여 표냐 일단 이탈표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대통령이 왜 탄핵으로 약간 본인의 방향을 바꿨을까? 탄핵안 찬성 쪽으로. 왜냐하면 지난번 담화를 그렇게 해석하신 분이 꽤 많았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당내 상황도 네. 그러니까 탄핵 반대 방어를 오래 끌고 가기 힘든 세력 분포.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라고 밝힌 의원들, 그다음에 불참 당론과 상관없이 당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겠다고 한 분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요구가 분명히 작용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민의 여론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국정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현직 대통령이 직을 내려놓을 권한을 스스로 직무를 배제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이 뭐 탄핵 절차든 뭐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직무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내려야 될 국정의 주요한 결단들을 안 내리는 것이 국정의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감도 분명히 저는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특히 내란죄와 관련된 법리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비상계엄이 성립되는 상황이냐 아니냐의 부분도 법리적으로는 다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임해서 다툴 부분은 다투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네. 그 전까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걸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이나 보수 세력들이 논리를 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낙인 찍기에 끌려가는 모습에 대한 반발감도 작용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직접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다투겠다고 하는 기조를 정한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예. 지금 비상계엄의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제 투표 보면서 왜 대통령이 탄핵 쪽으로 담화를 통해서 의견을 좀 바뀐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 다른 선택지가 없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주 탄핵안이 1차 표결될 시점만 해도 어떻게든 이제 표결에서 탄핵안 가결을 막아야 됐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의 일단 요구를 일응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죠. 거취를 비롯해서 당과 국정 운영을 총리와 당에 일임하고 네. 그리고 이선 후퇴하고. 근데 저는 그때부터 대통령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아. 일단 그날의 탄핵 가결을 막기 위해서 이후에 일정 시점에서 자진 하야 등의 직무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처럼 하면서 그날 탄핵을 일단 막고 그리고 실제 친윤계 의원들을 통해서 임기단축 개헌 등 당장의 직무정지를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직무집행을 이어가면서 다른 모색을 할 생각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탄핵이 불성립된 이후부터 여론이 더 급격하게 악화되고 때마침 수사도 본격화됩니다. 대통령과
이 계엄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직접 수사가 검찰, 국수본, 뭐 공수처 등등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곧 체포될 수 있다는 여론까지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직무를 유지하면서 갈 수는 없었고 결국에 법적으로 헌법재판소 그리고 형사적으로 내란죄의 성립을 다투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상황에 몰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12.12 담화를 통해서 명백하게 이번 비상계엄은 아무 문제가 없고 불가피했고 이런 주장을 하고 결국에 법적 다툼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어떤 뭐 요구를 한 거죠. 본인을 지켜달라. 그러니까 결집 요구를 했다. 결집 요구죠. 이게 네. 이 탄핵도 그렇고 내란죄의 성립 여부도 그렇고 실제 법리적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헌재의 파면 결정, 이 법원의 이 내란죄에 대한 이 유죄로 가는 것 이거 피하기 어렵다는 거 본인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방법은 이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지자들의 결집을 통해서 이런 정치적 판단이나 여지를 열 수 있겠다. 이 부분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2일 담화는 이미 이제 그때부터는 탄핵 절차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선택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세 개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죠. 맨 위에서는 지금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300명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밑에 두 개는 이제 집회 현장인데 오늘 집회가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나뉘어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회 앞,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 집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오른쪽 보이는 화면은 바로 광화문 인근입니다. 광화문역 근처에 있는 장소인데요. 저곳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는 이 비공식 경찰 추산인데요. 비공식 경찰 추산으로 국회 앞에는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 광화문 주변에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재 몰려 있는 것으로 이 비공식 경찰 추산으로 현재는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의 혼잡도는 매우 높다고 합니다. 국회의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9호선 국회의사당역은 현재 계속해서 무정차 통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광화문 주변에서도 도로가 주변에 거의 다 통제가 됐기 때문에 주변 교통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이렇게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에서는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는 것 같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투표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30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이제 하나하나 표결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김민석 의원이었네요.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1차 표결 때와는 달리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일단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탈표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 숫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결될 가능성이 큰 숫자라고 두 분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되면서 과연 이 분위기가 전국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글쎄요, 이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네. 뭐 당장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알 수 없고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든 수사든 적극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적극 방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국면의 성격이 인용과 기각을 둘러싼 국론 분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탄핵 심판 절차가 180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는 그 이후에 60일 이내에 대선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탄핵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려보고 정당들이 움직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고 완전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선 체제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겠지만 네. 국민의힘은 대선 체제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정치적 행보를 하기도 어렵고요. 예.
또 몇몇 잠재적 후보들은 광역단체장을 하고 있다든가 해서 신분상으로도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절차가 끝나고 움직이면 시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가 볼 때는 잠재적 주자들이 정치적 활동을 병행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대선 국면으로 이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보고 일단 탄핵 절차가 개시가 되고 나면 지금까지 혼란은 일정 부분적으로는 수습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무래도 국정을 챙기고요. 네. 외환시장이나 자본시장, 금융시장, 뭐 경제 등등의 민생 등등을 챙겨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은 부분적으로 최소화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지금 뭐 무기명 투표에 돌입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의 투표는 이제 종료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야기한 것이 이제 만약 이제 두 분 다 탄핵이 가결될 만한 인원이 이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국은 그동안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가결되면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앞서서 이를 얘기하셨어요. 지금 화면은 뭐 윤상현 의원하고 임요한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간표를 시작할 분위기로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비밀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가 종료됐지요. 지금 예. 표를 갖고 모이고 있네요. 예, 투표용지를 현재 들고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이제 각각 올라가서 이제 간표 의원들이 있는 곳에서 명패함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네. 투표 인원수가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의원들의 명패함을 하나씩 일일이 확인하고 투표 숫자와 맞추게 되죠. 그래서 투표 수와 명패함의 수가 맞아야만 저 투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숫자를 세게 되고요. 명패를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수에 대해서 정확한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이제 하나씩 또 개표를 해서 몇 명이 찬성을 했고 몇 명이 부결을 했는지 부의 뜻을 밝혔는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 시간 자체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네. 보통 이제 300명의 의원이 모두 저렇게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1시간 내외 정도가 걸립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 1시간 이내에는 보통 다 확인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 표 한 표 의미가 크고 그리고 가 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다 알아볼 수 있지만 혹시나 좀 특이한 방식으로 썼을 경우에는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로 할지 부로 할지 찬성으로 볼지 반대로 볼지 이 건표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혹시나 생긴다면 양당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이 표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예상을 해보면 1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기표가 정확히 완료가 돼서 명확하게 가와 부의 표시가 난다면 지금부터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개표는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서 명패를 수를 확인을 하고 투표 수를 최종 확인하고 가부 결정에 대한 숫자까지 결정을 하는 시간은 약 1시간 좀 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앞으로의 가결 이유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로 준비하면 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그럴 수 있는가라는 고민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오늘 가결됐다고 해서 네. 곧바로 대선 체제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는 짧으면 60일, 길면 뭐 90일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대선 체제로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제 국민들도 아직까지는 그것보다는 신속하게 이 국정을 좀 안정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결되는 경우에 탄핵 소추안이
대통령에게 송달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그렇죠. 헌법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단 행사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의 그 대내적 불확실성, 특히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유례없는 이 상황 이후에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 탄핵 절차가 계속 지연된 부분이었거든요. 1차적으로 그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정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네. 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게 그 책임이 그냥 다 떠넘겨질 수는 없습니다. 여야 또 국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수습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 상황이 되고 탄핵 절차도 이제 일대 초기에 진행이 되면 접수가 되고 심리 일정이 나오고 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은 또 재판관이 6명밖에 없어서 네. 나머지 3명의 임명 절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선출안은 제출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예상으로 12월 30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3분의 재판관의 임명 절차를 완료할 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경우까지를 고려한 또 심판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뭐 초에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뭐 당장에 뭐 민주당이 대선 관련된 일정 내지 관련된 이슈로 전환된다거나 이런 건 상정하기는 어렵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긴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명패수는 있습니다. 300명입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다음은 뭐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국회의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국회의장의 뭐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명패수 확인이 이제 명패수 300명을 네. 확인을 했다고 하고 이제 투표함을 열겠다라는 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명패수를 확인한 만큼 이제 투표수 최종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투표 참여 300명이 현재 확인됐다라는 걸 얘기했고 네. 앞서 이제 국민의힘이 모든 의원총회에서 이번에는 표결을 하겠다, 투표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제 여야 의원 모두가 이제 이번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했다는 것이 조금 전 확인이 됐습니다. 명패수가 확인된 만큼 이제는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함에 있는 투표 숫자 그리고 이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생각보다 이제 진행이 좀 빨리 돼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 투표수의 이 최종 투표수가 이제 정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논란이 없이 정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앞서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된다면 1시간보다 좀 더 안에 발표가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300명 국회의원 수가 300명입니다. 그 300명이 이번 탄핵 소추안에는 모두 참석을 했다라고 명패수는 확인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표로 들어가게 되면 몇 명이나 즉 200명만 넘으면 가결은 됩니다. 앞서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그 뭐 가결이 될지 아니면 부결이 될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일단 성립은 된 상황이고요. 앞서도 저희가 나왔지만 이것도 이제 만약 가결이 됐을 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대통령실로 예, 전달하거나. 그렇습니다. 이 결과 자체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환을 하게 됩니다. 두 네.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이 투표 결과를 전달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전달한다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큰 과정이지만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큰 변화가 만약 가결 시에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에 대한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180일 이내에 현재 결과를 내야 합니다. 예, 지금 300명이 모두 투표를 했기 때문에 200명만 찬성하는 인원이 넘게 된다면 가결을 하게 되고 200명이 되지 않으면 부결로 돼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주 내겠다는 거죠. 만약 부결이 된다면. 그렇죠. 예, 부결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곧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계속 된다는 것이고, 네. 이건 이제 사실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 요소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경제, 안보, 외교적으로 이미 사실상 탄핵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조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내란 상태를 지속한다고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탄핵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 이 표결에서는 반드시 가결시키기 위한 설득 노력을 하겠죠. 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불행하고 불안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안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앞서서도 이제 20명 정도의 이탈표를 얘기를 하셨지만 이 20명이라는 게 굉장히 좀 미묘한 숫자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당대표와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 20명의 입장이 향후 국민의힘의 색깔,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이게 이제 탄핵이 만약에 가결이 되면요. 네.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책임 논쟁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면 이런 상황을 조성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나 여권 전체가 쌓아온 여러 가지 문제점, 책임 논란, 네. 총선 때부터 소급될 수도 있고요. 그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논란에 휩싸이는 건 불가피한데 투표 수도 300명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당내 기반이 얼마가 투표 되는지 결과는 잠시 지금 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20분 정도라고 나왔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탄핵 찬성을 요구하고 당론으로 탄핵 찬성 당론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현 상황인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를 친한동훈계로 알려진 숫자만큼이 안 나온다면 당내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립되는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 되면 한동훈 대표가 자기를 방어해 나가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가결 시에 이탈표의 규모가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기반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게 향후 당내 이런 책임 논란이나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데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 의장이 300명 전원 참여했다라고 하면서 곧 결과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어떤 투표는 전자 투표를 하고 어떤 투표는 이제 비밀 투표 아니면 기명 투표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이게 국회법에 따라서 여야 원내가 이제 합의하면 그렇게 되는 부분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우 의장이 말을 한 것은 이제 명패가 300개였고 투표용지도 300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명패 용지 수와 투표용지 수가 숫자가 다르면은 이게 또 투표가 또 성립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에 대한 절차는 현재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이제 의장이 발표한 건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최종 결과만을 발표하는 것으로 현재 남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의원들이 지금 저 보이는 의원들이 다 손으로 하나씩 이제 찬과 반, 가와 부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기에서 이제 최종 결과를 받아들고 이제 우원식 의장이 결과를 받아들면 그 즉시 이제 투표에 관련된 결과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제 말하는 순서를 좀 말씀을 미리 드리자면 가 몇 표, 부 몇 표, 뭐 그다음에 이제 기권 몇 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가하고 앞 단위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가 바로 이 가결과 부결을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검표 의원들이 우원식 의장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우원식 의장이 그걸 받아보는 그 순간이 이번 본회의장 그러니까 탄핵안 2차 투표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4시에 시작하는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의총이 늦어지면서 한 4시 5분 정도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표, 박찬대 원내대표의 탄핵소추안의 제안, 설명을 들은 이후에 투표가 됐는데 이 투표에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는 부결이지만 표결에는 참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도 300명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300명이 모두 했다라고 하면서 이 범야권이 192석이기 때문에 8표만 이탈을 하게 되면 가결이 됩니다. 뭐
저 안에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국민들 모두도 이 결과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위 현장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여의도 쪽과 그 광화문 쪽의 시위 현장, 집회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위 속에서도 이번 투표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 쪽에서는 지금 지하철이 무정차로 통과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광화문 역시도 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상당수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위 속에서도 이렇게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앞에는 탄핵 찬성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광화문 광장에는 탄핵 반대 집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 모여 있는 인원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의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은 현재 국회 앞에는 약 8만 명 정도가 몰린 것으로 보이고. 네, 잠시만요. 지금 투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실 텐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내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입니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갑시다.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십시오. 국회도 대외 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국회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이 됐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찬성 입장의 집회에서는 큰 함성 소리와 함께 노래와 함께 율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하는 모습은 굉장히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한 것처럼 가결은 됐습니다만
12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찬성이 12표 이탈했고요. 네. 그다음에 기권 무효는 뭐 어떤 사유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다 모은다고 해도 23표 정도 안 됩니까? 그죠? 네. 일단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당 2차 담화 밝히신 이후에 당내에서 탄핵 반대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들은 측면이 있어요. 대응 기조가 잡히고 난 뒤에.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얘기했고 대통령 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까지 했는데 생각보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찬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국론 분열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정 마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연결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볼 때는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이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면 강하게 미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네.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를 축으로 한 그간에 탄핵 찬성론자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다. 이것이 나중에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경우에는 글쎄요 이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 왼쪽이 이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찬성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모습인데 이제 가결이 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제 자리를 떠나면서 빈 곳이 군데군데 눈에 띄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탄핵 반대하는 집회 모습을 보였는데 앞서서도 저희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 12표의 이탈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일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 자체는 불행한 일이죠. 근데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토래된 지금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단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이제 다소 안정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표결을 앞두고 혹시 부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날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탄핵안 찬성 입장을 밝혔던 7명의 의원에 딱 5표가 더해진 거고 실제 가결을 위한 정적수에 4개가 지금 추가된 건데 불안했던 거죠. 사실 이분들 중에 4분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다른 선택이라는 게 지금 어찌됐든 의사 표현된 게 무효표가 8표가 있고요. 기권이 3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찬성은 아니더라도 고민은 있었지만 이런 방식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 가결이라는 적극적 의사표현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내부 분위기가 이제 그대로 드러난 거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탄핵 찬성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내 이런 정책 결단을 확실하게 끌어내는 만큼의 정치력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것도 사실이고 결국 이 결과로서 당장의 국민의 힘이 내분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분단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의 지도 체제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한동훈 대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결단할 것인가? 과연 그 수습책이 가능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이제 국민의 힘이 어떻게 됐든 내부적으로는 이걸 수습하고 가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108석의 또 야당으로서 이제부터는 국정 안정을 같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당입니다. 권한대행 체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야가 이제 협력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사회적 갈등 아니면 정치적 당내 갈등으로 이어져서 탄핵으로 그나마 마련된 어떤 안정화될 수 있는 계기가 이런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팽 기자, 예. 지금 바로 그러면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는 오늘 바로 정지가 됩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실에 이제 전달이 되면 정지가 되는데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탄핵이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예. 그 다음 절차인
권한 정지는 일단 되는 상황이고요. 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권한 정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탄핵 심판을 받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180일 정도의 기간이 일단 이내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이제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4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90일 만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의 결과는 각각 엇갈린 바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까지 계속 지켜봤었고요. 따라서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시간 동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법정 다툼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담화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듯이 탄핵에 대해서 이제 부당성을 알리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이 탄핵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역사적인 시간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고요. 표를 보면 가가 204표, 부가 85표, 기권이 3, 무효가 8표가 나왔습니다. 두 분께 다시 뭐 한 번 더 이 결과를 여쭤보도록 하죠.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역사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예,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셨는지, 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는 가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소 좀 여유 있게 가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 오후부터 다소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7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이 나오지 않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국민의힘 내부 사정, 뭐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신상과 관련해서 당이 좀 지키고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논의들이 있으면서 꽤 중간에서 고심하던 의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전달된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예. 찬성 표결을 결심했던 의원들이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7표에서 한 표만 더하면 일단 가결 요건은 되지만, 거기에서 안정적인 숫자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실제 그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자칫했으면 오늘 또 부결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측보다는 그러면 그 찬성의 표가 덜 나왔다는 그런 생각이신가 보네요. 그렇죠. 저는 뭐 총 20표, 그러니까 210표까지는 안 되더라도 210표에 가까운, 그러니까 실제 이탈표가 15 이상은 나올 거라고 봤는데, 12이면 실제 가결에서 4표가 더 추가된 거니까, 이게 실제 이분들 중에 4분만 무효표,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적적 의사 표현을 무효표로 돌았거나 기권했다고 하면 또 부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예. 좀 아슬아슬했고, 그나마 이번 어쨌든 가결이 돼서 이 대외적 불확실성들이 해소됐다는 것 자체는 다행입니다. 예. 네, 조청래 부원장께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가결된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좀 예상을 하셨는지 총평을 좀 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이게 있을까요? 이제 한 20표 정도의 이탈이 있을 걸로 본 게 중론이었습니다. 예. 그 이제 당내 세력도 그렇고 그간의 여러 가지 무슨 법안이라든가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나타난 수치가 그랬는데, 오늘 보면 찬성 이탈이 8표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권 3표, 무효표 8표이 총 23개입니다. 23표인데 1차 탄핵안 때 투표 경향을 보면 당시에 민주당이나 야권 투표에서 한 표의 기권 투표함을 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여권에서 이게 나온 표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저께 담화를 한 이후에 탄핵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부담을 여당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찬성보다는 무효표나 기권으로 간 것은 역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이 부분
탄핵이 가결되고 났을 때 국론 분열이라든가 국정 난맥이라든가 혼란 이 부분에 우려를 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예. 한동훈 대표가 찬성 당론을 요구하고 찬성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상이 나타난 부분들은 역시 이 여당 의원으로서의 책임없이 국민에 대한 도리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20표 남짓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사실은 일각에서 많았는데 지금 뭐 투표함을 열어볼 수는 없지만 이탈표가 12표 정도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직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부결이 당론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밝혔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었을까요?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봐요. 예. 만약에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고 1차 때처럼 뭐 투표에는 참여하더라도 본회의장은 가더라도 반대 당론을 강하게 갔더라면 결과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며칠 동안 극심한 혼란을 당 내분이랄까요, 내홍이랄까 이런 거를 국민의힘이 겪었잖아요. 그런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판단은 직전에 의총에서 반대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 지금 갑 204, 부 85, 기권 셋, 무효 8표입니다. 기권과 무효표가 11표잖아요. 예.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그 표의 선택일까요? 가부를 뭐 한글이나 한자로 쓰는 거는 다 당연히 의원으로서 알 텐데 네. 이렇게 나온 거는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지난 토요일 날에 1차 탄핵을 분석립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국민의힘 내부 혼란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결정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만 해도 몇 차례 입장이 바뀝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을 지배했던 거는 역시나 탄핵 트라우마였구나. 예. 이 상황이 결국에 국민의힘 또 의원들 개개인의 향후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담에 대한 중진들 또 이런 과거 탄핵 경험이 있었던 의원들의 설득이 상당히 먹힌 것 같고 예. 그래서 본인의 소신이 탄핵 가결이나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거나 주변에 그런 얘기를 했던 분들도 결국에 무효표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저는 이게 두고두고 국민의힘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요, 2016년 그때는 대통령의 무능, 국정농단 이거에 대한 실망된 여론이었습니다. 그때 가결이 아마 236표였을 예. 겁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당시 여당 내부는 분열이 되고 갈등을 겪었고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트라우마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이 탄핵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상계엄 선포, 내란이라는 국민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위험한 상황, 위헌적 상황, 위법 상황을 가지고 제기된 탄핵 소추안이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겨우겨우 가결수를 넘긴 표결을 보여줬다는 것. 이거 국민의힘이 지금 이걸 가지고 안도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또 지지층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표시된 것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향후 소위 말하는 배신론 이런 데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 예. 완전한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보수 세력 또 국민의힘 당 내부에 향후 두고두고 치명적인 어떤 오점으로 기록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의 그 탄핵안 결과 표 분석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가결이 됐기 때문에 책임 공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당장 내일 모레부터 책임 공방이 벌어질 거고요. 예. 마지막에 탄핵 찬성 쪽으로 힘을 보탠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있고 예. 그리고 당내 역학 구도의 관점에서 보면 친한동계가 대략 한 20분 정도라고 여태까지 각 언론들이 분석을 했는데 네. 이게 적극적인 이탈표가 12표로 나타났기 때문에요. 한동훈 대표의 당내 기반에 대한 부분, 예.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만은 부분에 대한
인식이랄까 문제 제기랄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만큼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도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대놓고 문제 제기를 할 사람은 없지만은 네. 실력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격적인 책임 공방이 벌어질 때 한동훈 대표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여력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한대 기자도 함께 저희와 도움말을 줄 텐데요. 지금 표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지금 많은 말씀 나누셨는데 제가 한번 지금 상황을 한번 재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표결은 이번 두 번째 표결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한 번 있었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표결이 시작이 됐고 아시다시피 이제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 탄핵 의결 정족수는 사실 제적 인원 300명 중에 3분의 2인 200명이 표결을 해야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네. 오늘 300명 모두 투표를 했죠. 그리고 찬성 204표, 그리고 반대 85표, 그리고 직권 3표, 무효표 8표가 나왔습니다. 그 지난주 첫 번째 그 탄핵 소추안 표결 때는 그 의결 정족수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표결 자체가 무산이 됐었고요. 예. 이번에는 뭐 아시다시피 2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가 성립이 됐고 204표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범야권이 총 192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약 12표에 이분들이 다 이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면 12표에 이제 여당의 이탈표가 있었던 거고요. 지난주에는 사실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만 이 표결에 참석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 자체도 하지 않겠다 해서 모두 나갔었던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모두 참석은 하되 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결국은 가결이 된 겁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는데 국회에서 이제 서명을 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절차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고 해서 가결 선포를 했다고 해서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 그 의결서가 실제로 전달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그 일단 우원식 의장은 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을 해야 되고요. 이 의결서 원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를 해야 되고 예. 사본은 국회 의사국 과장이 이 사본을 들고 서명이 된 사본을 들고 대통령실을 찾아가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이걸 전달해야지만 실질적인 직무정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 8년 전에는 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소추안 가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한 오후 4시 정도에 좀 이게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와대, 당시는 청와대죠. 청와대에 전달된 건 대략 3시간 뒤인 오후 7시 정도라고 네.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면 국군 통수권은 뭐 물론이고 예. 공무원 임명권을 비롯해서 모든 대통령 권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최장 6개월 동안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의 모든 활동을 좀 정지당한 채 네.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예. 다만 헌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자체의 신분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실 부속실이나 경호처의 보좌나 의전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조청래 부원장님, 그 탄핵안 의결서가 전달이 이제 되는 순간,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순간 권한대행은 총리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본인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것처럼 그러면 탄핵 절차를 준비하는 그런 일만 남은 걸까요? 뭐가 남았을까요? 지금 그렇죠. 뭐 직무가 정지되니까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나면 아마도
대통령 비서실도 제안을 받게 될 겁니다. 받게 될 거고 수사와 헌재 재판 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변호인단 지금 구성하고 계실 거고 그런 다음에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으로서의 무슨 직분에 맞는 것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어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국민 설득 작업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내란죄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적절했느냐고 하는 게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국헌문란 정부기관 특히 헌법기관의 권한을 제약하는 행동을 했느냐 혹은 국회의원 뭐 체포조와 같은 물리력을 행사했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분이 적법한가 하는 게 위헌적이냐 아니냐도 심판의 대상이겠지만 그것보다는 국회 권한 제한과 뭐 물리력 행사 등등에 맞춰서 공방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필요하고요. 이건 정치적으로 규정하고 뭐 활용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법적인 차원이라서 다투볼 만하다 이렇게 대통령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되면 탄핵 절차는 탄핵 절차대로 가는 거고 내란죄에 대한 그런 그 혐의에 대한 소명은 계속 그렇게 투 트랙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는 멈추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개의 절차고요. 일단 탄핵 헌법재판소의 의결서가 송달이 되면 곧바로 심판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헌법재판관이 3명이 공석입니다. 국회 그 선출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12월 30일까지 공석인 3분의 헌법재판관 자리를 채우겠다는 계획이고요. 아마 그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9명의 재판관에 의한 심리 절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는 이미 이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가 됐고 국수본 또 검찰 또 공수처에서도 공의 대통령의 인신을 확보할 수도 있다. 소위 말하는 영장에 의한 체포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수사 진척 정도에 따르면 김의원 장관이라든가 여윤영 방첩 사령관 등의 진술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이나 내란 사태에 직접 지시 개입한 상황들이 어느 정도 다 소명이 됐고 과정에서 이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시도들도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수사기관이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 절차가 있다고 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정지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아마 재판 절차를 지연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는데 해석상 이게 동일한 내용도 아니고 위헌적 그러니까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의 요건이나 실체적 위헌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청래 부원장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오늘 가결이 됐고 앞으로 절차가 이루어질 텐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은 좀 이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임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그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추천은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안을 내놓은 상황이어서요. 절차대로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추천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형사를 그걸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지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남았고요. 이게 이제 헌법재판관 세 분이 공석 사태가 온 것은 사실은 민주당이 그간에 비상계엄 이전에 전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간에 여야 합의 구조를 깨고 의석수에 따라서 재판관 2분을 민주당에서 추천하겠다고 계속 주장하는 바람에 이렇게 늦추어진 겁니다. 그리고 장관들이라든가 검사들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를 활용한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을 가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헌법재판관 지금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가결할 수 있고 한 명도 반대 없이 간다면 가결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정당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결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 당장 탄핵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이 되면
바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덕수 총리도 지금 수사의 대상인 거잖아요. 그 조한대 기자. 네네. 그러면 과연 권한 대행으로서 어떤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 게 맞거든요. 순서상으로는. 근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야당이 탄핵 내란 동조를 했다라는 혐의를 붙여서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또 탄핵 소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하면 그 최상목 부총리가 그 역할을 맡게 되고요. 그 이후에 예. 또 다시 또 탄핵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총리, 그 다음 또 순번대로 장관들이 권한 대행을 이어가는데 예. 뭐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기는 쉽지 않겠죠.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금 당장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고 권한 대행 체제로 곧 바로 돌입이 됩니다. 총리는 지금 그럼 가장 먼저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그 권한대행 개시가 되면 예. 대국민 담화부터 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드리는 입장문을 먼저 내실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그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민생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주구로 한 경제 부분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뭐 환율, 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헌법재판관 선출과 관련된 부분,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를 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해서 일단 입장을 내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직무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온전히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예.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법적인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학자들은 현상유지 기능 정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예. 지금 당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현상유지 측면에서 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국회에서 추천 몫이라서 부담이 다른 것보다는 덜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부권의 경우에는 고건 총리가 2004년에 2번 거부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습니다. 네. 권한대행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절차는 어떤 것인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전에 제가 한 차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건 아마 이 가결 의결서의 사본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원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제사법위의 정청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을 해서 예. 헌재 심판을 받도록 요청을 하는 거고요. 예. 이 사본은 용산 대통령실로 가져서 이 대통령이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예.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관계자분들이 이 국회의장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본을 들고 지금 바로 용산 대통령실을 가겠다 이걸 지금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면 그 투트랙으로 가는 거군요. 네, 길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당연히 이제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헌재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또 대통령실에도 이거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투트랙으로 가서 사본이 전달됨과 동시에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그 나온 게 민주당 발로 나온 게 정청래 법사위원장 탄핵안을 헌재에 송달하러 출발했다. 또 소추 의결서 대통령실에 보내야 하는데 2시간 가량 걸릴 것 같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 국회 연결해도 될까요? 지금? 예, 조금 이따 국회 취재를 연결해 보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 조기현 그 부위원장님 지금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맡게 되면 굉장히 국민도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고 마음도 수습해야 되는 상태고 경제도 지금 안 좋은 상태고 어떤 걸 먼저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까요? 또 권한대행은 1차적으로 외교 안보 경제 이 대행 내지 장관들을 모아서 예.
지침을 좀 내려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일차적 조치를 취하고 아마 국무회의 소집하겠죠. 이제 내부에서 그런 조치를 하고 일단은 국회와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예. 당연히 원내 일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같이 협력해서 이 전국 수습 방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국회에 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고도 하고 이후에 전국 수습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을 빨리 좀 취합한 다음에 대국민 메시지 좀 내서 어찌됐든 이 탄핵 소추 의결로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예. 대외적 여건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좀 자신감을 국민들께 좀 보여줌으로써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 진영으로 갈라져서 극심한 뭐 갈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표결이라는 이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국민들도 어찌됐든 비상계엄 이후에 2주간의 어떤 이 혼란과 불안 이게 어떻게 탄핵 가결로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뭐 생활을 하실 것으로 보고요. 이 갈등이 계속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가결 직후에 이 탄핵 찬성 집회를 하는 곳으로 간다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계속 사실은 국회에 계시면서 앞에 그 집회하시는 분들 현장을 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많이 찾아뵙고요. 예. 아마 이제 인사 차원에서 그냥 간단하게 가는 것 같고 뭐 이게 어떤 진영의 어떤 뭘 통해서 향후의 어떤 정치 일정과 관계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예. 며칠 동안 이 차가운 거리에서 탄핵 가결을 외쳤던 시민들에게 예. 감사의 인사를 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